지금 자동차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기차를 내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되게 대세 같고요. 기름값 내려올 줄 모르고 얼마 전에 제 차 주유하려고 주유소 갔다 왔는데 한 7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보조금 받아가지고 전기차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좀 미래 같잖아요. 전기차야말로 미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 충전소도 많이 없고 직장에 없고 아파트에 없고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하잖아요. 아, 주행 가는 거리 이거 괜찮을까? 내가 출퇴근을 좀 장거리를 하는데 이거 좀 맨날 좀 하루 종일 충전하다가 시간 다 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마트 가서 30분씩 물려놓는 것도 부담스럽고 생각이 막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차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거의 뭐랄까요, 좀 정답에 가까운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토요타 라브4 2023년형 PHEV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자, 토요타 라브4는요 전후무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았고 뭐 세대를 거듭해서 너무 오랫동안 많이 팔린 그런 차예요. 많이 팔린 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승했던 차는 하이브리드였어요. 4천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한 후반까지 가격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차였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PHEV예요. 그래서 가격은 5,570만 원이고요. PHEV가 뭐냐? 이게 아마 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자동차 다루는 사람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또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같이 쓰는 형식을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모터만 쓰는 거를 전기차라고 하죠. 근데 그 사이에서 전기모터의 성격이 가장 적극적인 것이 PHEV입니다. 전기차는 아니지만 배터리도 좀 크고 심지어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 할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에는 18.1kWh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전기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무려 63km. 전기모터만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무려 135km예요. 고속도로도 전기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어요. EV 모드로 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차에는요 EV 모드가 있고 EV, HV, 오토 모드가 있어요.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를 얘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내연기관의 개입 그리고 전기모터의 개입을 알아서 최적화 조율하는 겁니다. 그런 모드가 있고 당연히 전기모터만 쓸 수 있는 EV 모드도 있고요. 차징 홀드 모드가 있습니다. 차징 모드라고 하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내연기관만 쓰는 거예요. 내연기관만 돌려서 적극적으로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데에 이 차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다가 배터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네. 근데 전기모터 좀 오늘 내가 이거 좀 물려놓을 시간 없을 것 같고 그냥 가는 길에 좀 충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꾹 눌러가지고 차징 모드로 바꿔놓고 달리다 보면 그냥 어느새 배터리가 좀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거의 EV 모드로 한 2km 정도 달릴 수 있는 정도로 배터리가 소진된 상태에서 차징 모드로 한 30분 정도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30몇 킬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자다가 깜빡했어 충전하는 걸. 근데 출퇴근 거리가 한 20km가 넘어요. 한 25km쯤 돼요. 그러면 갈 때는 배터리 차지 모드로 가고 올 때는 그냥 풀 EV 모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63km가 EV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울 시내에서 승용차가 주행하는 평균 거리가 33.9km 정도 되거든요. 진짜 많이 타시는 거예요. 33.9km면. 저는 생활권이 진짜 좀 가까워요. 고만고만 해가지고 장거리를 탈 일은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분당에서 광화문을 출퇴근하신다. 그러면은 출퇴근 거리가 한 25km, 30km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왕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AC 단상 충전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딱 물려놓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충전하는데, 완충하는데. 그러면 퇴근해서 물려놓고 그냥 씻고 같이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산책하러 갔다 올까? 라고 하면서 다시 뽑아놓고 주차해놓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나면 다음날 전기차 한 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되게 좀 뭐랄까요, 좀 편리해요. 그리고 EV 모드로 달려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거 EV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전기차예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이 토요타 SUV의 승차감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듬직한 승차감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 얘기할 때도 듬직하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EV 모드로 달릴 때도 그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냥 이건 그냥 전기차예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브랜드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BMW의 뭐 330E 모델 같은 거,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보면 훨씬 더 스포티하죠. 거기는 이제 전기모터의 힘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달리고 이러는데 최대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기모터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주행 거리도 확보가 돼 있지만 이것이 성격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EV 모드와 이 하이브리드 모드, 그 다음에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사이에서 힘을 조율하는 감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토요타는 진짜 일상적이에요. EV 모드로 달릴 때나 뭐
EV, HV 자동으로 달릴 때나 내연기관만 쓸 때나 정말 일상적인 차예요. 자, 그래서 이 차가 어느 정도의 힘을 내느냐, 시스템 총 출력은 무려 306마력입니다. 전기 모터가 앞차축, 뒤차축이 한 개씩 달려있는데 그게 128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2.5리터 가솔린 엔진,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178마력을 냅니다. 그래서 306마력이죠. 어마어마하죠. 토크는 22.7kg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면 되게 힘차게 달려나가요. 300마력이 넘는 SUV는 되게 힘찹니다, 여러분. 되게 힘차고, 지금 E4 시스템이라 그래서 토요타의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차축과 뒤차축, 그러니까 뒷바퀴의 힘을 80%까지 보낼 수 있어요. 2대8까지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10대 0부터 2대 8까지. 그러니까 가속할 때는 뒷바퀴에 힘이 들어가는 게 여기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달리고 나면 300마력의 힘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고 정말 시원하게 달릴 수 있고 패들 시프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 S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좀 스포티하게 달리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제원상이나 달리기 실력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타의 주행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요타가 내구성은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퀄리티, 그러니까 조립 품질, 뭐 내구성, 실내 뭐 이런 것들은 정평이 나였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달리는 맛이 쫀쫀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달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었나 싶은 정도의 속도를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꽤 쫀쫀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커브에 내가 접어들었을 때 이게 좀 되게 찌득하게 쫀쫀하게 빠져나가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혀 예측 못했던 자동차에서 그런 성능을 느꼈을 때 오는 의외의 기쁨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PHEV라는 장르는 이런 장르예요. 되게 좀 재미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좀 지혜로운 장르? 합리적인 장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 진짜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냥 오토 모드로 놓고 달리면 연비가 저 같은 경우는 19km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계속 한 19.3, 19.5 막 이렇거든요. 근데 300마력 이상의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쓰는 SUV의 연비가 가솔린인데 19점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좀 되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그죠? 약간 좀 혹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힘을 주고받는지는 여기에 또 그래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EV 모드에서는 배터리에서 힘이 앞바퀴로 가는 이런 그래픽이 나오고요. 그리고 발을 떼면 내 바퀴의 구름으로부터 회생제동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걷어들인 힘이 배터리로 다시 충전되는 그래픽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세게 밟으면 앞에 엔진에서 배터리로 다시 충전되는 그런 그래픽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제동, 우리가 이 배터리 차지 모드로 달릴 때 보면은 정말 부지런히 배터리를 채우고 있는 게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 먹고 연비주행을 한다, 진짜 이걸 최적화해서 가장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모드를 찾겠다, 좀 재미있는 도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배터리 차지 모드를 언제 쓰느냐,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오토, EV, HV 오토로 달리시겠지만 언제 뭐 EV 온리 모드를 쓰고 언제 내연기관만 쓰느냐, 이런 게 조금 고민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내연기관은 시내에서 기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전기 모터는 EV 모드는 고속도로에서 전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기 모터는 그냥 달리면, 세게 달리면 팍팍 떨어지니까. 근데 내연기관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탄력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연비가 좀 더 잘 나오죠. 그거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내연기관만 쓰면서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고, 혹은 고속도로를 거쳐서 시내로 진입했을 때 EV 모드로 짠 바꿔가지고 전기 모터만으로 전기차처럼 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 나름의 어떤 루틴을 잡으실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완충한 상태에서는 시속 135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그리고 총 63km를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넉넉한 상태에서는 그냥 EV 온리 모드로 하루 종일 다니셔도 넉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말씀드릴까요? 디자인은요, 의외로 잘생긴 차예요. 이 차는 선은 되게 복잡해요. 앞에 얼굴 이렇게 헤드램프 이쪽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나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선이 많아요. 표정도 되게 근엄하고 팔각형 두 개가 겹쳐 있고, 눈도 약간 이렇게 싹 올라가 있는데 표정이 너무 근엄하니까 약간 그 스톰트루퍼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죠. 옆에서도 선이 좀 많아요. 리어램프에서 이렇게 좀 파여있는, 이렇게 꺾여있는, 활처럼 꺾여있는 그런 선도 있고, 앞에서도 또 그렇게 꺾여있는 선이 있고, 뒤에서 봐도 선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딱 보면 이게 선이 많아가지고 얘가 좀 번잡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좀 기계적이고 SF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토요타가 언젠가 약간 간담 비슷하게
프라모델 비슷하게 디자인하는데 맛을 들렸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진 프리우스를 보면 그 시대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서 제일 잘 빠진 디자인이 저는 RAV4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로스 옥타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옥타곤이라는 건 팔각형이죠, 그죠? 크로스라는 건 뭐냐? 이 옥타곤을 일종의 동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모습은 이렇게 동그란 게 가로로 돼 있는 그런 형태고요. 뒷모습은 이 옥타곤이 세로로, 동전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넓적하고 뒤에는 높겠죠. 뭐 이렇게 맞물려 있는 두 개의 팔각형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예요. 그거를 크로스 옥타곤이라고 하는데 이게 토요타의 약간 난해하지만 그들의 디자인 철학이었어요. RAV4를 만들 때. 그래서 앞에 보면 선이 많고 뭔가 좀 넓고 근엄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약간 좀 껑충하고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 선과 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RAV4의 경우는 이것이 좀 견고하고 듬직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다행히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광 아래서 이렇게 보면 선들이 꽤나 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 독일차처럼 선 하나가 딱딱 호응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네. 그냥 그 정도? 내가 정말 깔끔한 선을 원해. 자동차 익스테리어를 내가 고를 때 뭐 군더더기 있는 건 너무 싫어. 그러면 RAV4를 선택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봤을 때 이렇게 듬직하고 그냥 좀 각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근엄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뭐 전혀 피할 이유가 없죠.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이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8인치인데요. 이 8인치가 좀 커진 거예요. 전보다. 베젤이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고 안에 좀 모니터는 좀 작은데 안에 있는 그래픽이 그렇게 뭐 세련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래픽을 말씀드렸는데 일본 차는 이 소프트웨어를 늘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렉서스 한참 유행할 때도 차는 너무 막 우아하고 멋있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이거 너무 좀 옛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행히 근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해요. 그것만 지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욕심낼 게 없어요. 뭐 티맵 쓰면 되고 유튜브 뮤직 들으면 되니까요. 이거 거의 이 차가 원래 가지고 있는 UI UX는 들여다볼 일도 없거든요. 뭐 우선 이거 지원하니까 뭐 괜찮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언어가 세련되진 않았지만 저는 뭐 이 정도도 또 괜찮아요.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볼륨 버튼 돌리는 감각인데 드르륵한 게 아니라 스르륵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공조장치 만지는 이 부분도 되게 부드럽고 기분 좋아요. 고무인데 비싼 재질은 아니지만 좀 투박하고 이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밑에 통풍 열선 있고 누르면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는 이제 전화기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기어봉, 역시 듬직한 기어봉이 있고 오토, EV, HEV 모드, 차지 모드 뭐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는 그 와중에 또 에코랑 노멀이랑 스포트 이거 조절할 수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뭔가 후락셀을 밟아보면 306마력의 이 힘 좀 충만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여기는 이런 텀블러 그냥 시원하게 꽂을 수 있는 이런 컵홀더가 있고 뒷좌석도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차, 일본차 탈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편안한 감각이 뒷좌석에 있죠. 일단 공간감이 너무 넓은데 제가 아까 크록스 옥타곤 말씀드렸죠. 뒤에가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폭은 뒤로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 위에가 껑충하니까 위에가 높으니까 진짜 그게 다 공간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넓고 옆에도 넓고 위에도 넓어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되게 편하게 누워있어요. 트렁크 넓어요. 60m 캐리어 4개 그대로 들어가고 골프백 하나 또 가로로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저는 뭐 골프 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골프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는지는 저는 사실은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골프 치는 분들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들도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치더라고요. 저는 요가를 하는 사람인데 요가 수련한 지도 좀 되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꼭 혼자서라도 수련을 하려고 진짜 합니다. 요가 수련 계속 해야죠. 제가 브이로그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커분들하고 요가 수련 한번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TTC 지도 자격증도 있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요가 제가 리드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골프백 실을 수 있고 캐리어 실을 수 있고 트렁크 넓고 뒷좌석 다 폴딩 되고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발로 차면 열리고요. 매직 테일 게이트죠. 그리고 다 이렇게 버튼으로 하면 열고 닫고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 차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가족이 같이 타고 일상을 듬직하게 함께 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조금 효율까지 따지고 합리적으로 내가 돈을 아끼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의 모든 합리와 필요와 뭐 이런 것들을 한 대에 응집하면 단단하게 RAV4 PHEV가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 편안함, 조용함,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는 이 놀라움, 편안함 그리고 제 아내랑 같이 이 차를 좀 몇 번 타봤는데요.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편해. 이거 너무 조용한데? 그리고 이거 괜찮다. 딱 이겁니다. 뒤에 아이가 타도 마찬가지일 거고 장인 장모님이 타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차 왜 많이 팔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RAV4는요 중고차 방어가 잘 되는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몇만 킬로를 타도 지금 컨디션 그대로라는 거예요. 토요타 RAV4 같은 친구가 나한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친구가 저도 있습니다만, 나도 그 친구한테 이런 친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차가 늘 변함없고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비축하고 있는 힘은 또 넉넉한 이런 친구였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RAV4 PHEV는요 약간 이 넉넉하고 강력한 성능 때문에 빨간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요. 스티링 휠이랑 요 앞에랑 시트에 바느질 실이 빨간색이라는 뜻이죠. 하이브리드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요 정도의 디테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눌러보면 EV 모드 뭐 이렇게 바뀔 때, 심지어 여기 트레일 모드도 있거든요. 그래픽이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되게 조그맣게 트레일이라고 나오고, 이 왼쪽에 보면 EV, 오토 뭐 이게 그냥 글씨만 바뀌고, HV 모드, 하이브리드 온리 모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글씨만 하이 도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근데 또 이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랑 바꿔보면 또 시원시원하게 그래픽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토요타 RAV4 2023년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러분 이런 차입니다. 만약에 지금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5,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뭐 싼 차는 아닙니다만, 이런 PHEV는 필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좀 비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비를 생각을 하고 전기 모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그런 여력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차를 얼마나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차를 길들일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에서 어떤 쓰임을 좀 찾으실 수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